잠시 안내 말씀 드리게 된다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한투ion이 다시 오늘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중단하라 라는 규탄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수급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다가오는 3월 선물옵션 만기 관련된 변화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게 되면 오늘 이제 보도된 뉴스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3월 4일 오전 10시 45분 기준으로 이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날 오늘 4일 오전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줄여서 한투ion이라는 이 한국주식 개인 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래요.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의 주범이다.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시장, 국민연금이 다 죽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천만 투자자 피해 보상하라. 폭탄 매도에 동학개미 쓰러진다. 폭탄 매도에 국민연금의 폭탄 매도에 동학개미 다 쓰러지고 코스피 조정 계속된다. 다 죽으라는 소리냐. 피해 보상하라. 라고 이 격렬하게 개인 주식 투자자 권익보호단체 한투ion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그 시간, 대한민국 금융시장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HTS에서 조회될 수 있는 매우 간략한 이야기들을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도 바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벌어지던 10시 45분부터 그와 같은 이제 시위가 벌어지게 됐고, 오늘 13시 16분 기준으로 조회한 국내 금융시장의 수급이에요. 상승하는 종목이 215개, 하락하는 종목이 654개.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은 시장의 실질 분위기는 격한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었던 장세였어요. 이러한 강력한 매도세를 이끌고 있는 곳을 보게 되면 대형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하고 있었고, 기관의 매도세를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이 한투ion이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국민연금은 2,709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었죠. 또 매도를 하니 한투ion이 제대로 이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거가 되겠죠. 근데 어라 보게 되면 금융투자는 1조 1,617억 원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투ion이 2,709억 원 매도하는 국민연금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1조 1,617억을 매도하는 금융투자 앞에서도 내일부터 거기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야 될 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특히 장 시작 이후 지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세를 장 마감으로 다가가면서 대형주 거래소 현물 대형주 매도세를 늘리고 있었다는 것을 HTS에서 조회될 수 있는 수급 분석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당시 이제 13시 전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높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관련돼서 매도세를 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었고, 반면에 우리 동학개미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분들은 이제 대표로 간 거고, 나머지 분들은 매수를 매우 격하게 하고 있었죠.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 사면 다시 수익이 쉽게 발생된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를 계속 써야 된다는 학습 효과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습된 결과로 개인만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는 이 대형주를 사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13시 22분 기준으로 조회를 한 데이터예요.
외국인은 국내 수급에서 외국인 단 세 글자 적혀 있는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현물을 모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선물까지 매도를 하고 있던 중이죠. 반면에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를 하는데 국내 기관은 선물은 매수를 하고 현물만 매도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외국인 기관 있는데 여기에 현물, 선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은 둘 다 매도. 근데 기관은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만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시간별 선물 수급을 보게 된다면 이 핑크색으로 나타난 외국인들은 장 시작한 이후에 선물 매도세를 약하게 보이다가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 지수가 향후에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베팅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다가 이보다 더 격하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에 연동돼서 국내 기관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를 하고 기관은 선물을 매수를 하고, 이에 따라서 기관이 선물을 매수함에 따라서 현물을 매도하는 요 모습은 전형적인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뭔 말이냐? 좀 더 상세히 HTS에서 조회될 수 있는 내용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뿐이에요. 수급 분석을 원인과 결과로 수급 분석을 할 뿐이에요. 오늘 내용 매우 짧아요. 이 빨간색 선, 외국인은 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는 선물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구축을 했어요. 2019년에서 2020년 2월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오버슈팅 변동성에 연동되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버슈팅을 나타내는 기간, 돈을 벌 수 있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구축했었던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가게 되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시절, 반대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기관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춰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오버슈팅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는 선물 롱 포지션을 점점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늘리면서 청산해 가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됨에 따라서 이에 연동돼서 반대로 기관의 선물 매수 포지션, 기존에 갖추고 있었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기관은 선물을 매수를 하게 돼요.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 이에 연동돼서 바스켓에서는 현물을 매도를 하게 되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에 연동돼서 기관은 선물을 매수하게 되고, 이에 또 연동돼서 기관은 현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기관이 지금 오늘 국민연금 또 매도를 했다고 이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지만, 오늘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매도를 기록하는 곳은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가 왜 현물 매도세를 늘렸냐?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선물은 금융투자도 매수를 했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가게 되니까 이에 연동돼서 기관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춰가게 되면서 그동안의 누적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게 되니 이에 연동돼서 현물을 매도하는, 즉 기관 선물 매수, 이에 연동된 바스켓에서 현물 매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영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이와 같은 국내 기관의 현물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선물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우 수급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선물과 현물 수급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설명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롱 포지션이 뭐고 숏 포지션이 뭐고
기간의 선물 매도 매수가 어떻게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선물 매도 매수가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관은 반대로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선물을 사게 되니 선물을 파는 과정이에요. 한투연이 국민연금이 현물을 계속 매도한다. PKC를 국민연금에서 할 게 아니라 이 외국인이 누군지 찾아가서 이 앞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게 돼요. 즉 지금 한투연에서 국민연금 찾아가서 데모를 할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연동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과연 PKC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수급 외국인으로 표기되는 이 세 글자가 이와 같은 선물 포지션 변화를 중단할 것인지 아닌지 매우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PKC는 어떠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성 원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지난 공개방송의 분석 내용에 이어서 다시 한번 HTS에서 누구나, 개인 투자자 누구나 원인과 결과 분석, 기초적인 수급 분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누구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굳이 더 꺼내서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자료에 불과해요. HTS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급 분석 내용이 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결국은 국내 기관의 현물 매도세가 커지게 되는 것은 저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구나.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은 이와 같이 선물 롱 포지션, 주가 지수가 잘 나가면 돈을 벌게 되는 이 롱 포지션을 왜 청산하는 건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지 되겠죠. 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인지.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변동성의 원리를 글로벌 옵션 지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는 3월 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이 나타날 때부터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개방송과 여러 공개방송에서 다뤘었던 이 분석자를 그대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3월 초서부터 지속해서 공유해 왔었던 자료에 가장 많이 공유를 했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면요, 지금 계속 폭락한다고 난리고 경제학자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뭘 모릅니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에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를 포함해서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경과되고 경과된 뒤부터는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1개월과 3개월마다 출렁출렁임의 변동성은 나타나겠지만 3월과 같은 폭락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이 말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해지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인버스 이베스를 살 때가 아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상방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렁임 속에서 진입하는 징후 같은 시기가 아니라 출렁임이 더 격화되는 그 시절이 공포의 시기로 선조를 해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증권방송은 다 그와 같은 말을 외칠 때 반대로 그때가 진입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1서부터는 수개월 동안 요번 달에 이제 3월이 됐고 20일이 되게 되면 1년째 똑같은 얘기를 외치고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을 또 다각도로 검증하고 진척도까지도 공개방송에서 살펴오고 있는 동일한 그 내용이 되게 돼요. 그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분석 내용은 동일해요. 파란색 선이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정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을 넘어서게 되는 격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서게 되고, 빨간 선은 반대로 특정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상방 변동성을 베팅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이와 같은 빨간색 선을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외국인이 왜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춰 놓고 지수 자체가 상승을 가는데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가는가? 여기에 이 글로벌 옵션 지수에 먼저 대한민국의 연결 선물 지수도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또한
원유 가격이 흔들리는 것을 계속 원유 업황만으로 설명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원유 가격도 글로벌 옵션 지수가 이렇게 간 기간 대한민국 코스피와 똑같이 어떠한 금융상품이 됐건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됐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3월 25일 공개방송 글로벌 한모니가 만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진행한 바 있죠. 3월 25일 자료를 보시면 돼요. 코스피도 이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외국인이 선물 롱 포지션을 갖춰놓고 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왜 상승하는 기간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늘리게 되는 것인지, 즉 선물 롱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건지, 결국 이에 연동되는 것이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일정 기간 누적해서 상방의 변동성을 만들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빠지면은 사면 간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학습을 하게 되죠. 반대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한머니가 돈을 들여서 상방 변동성을 만들게 되는데,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마진이 이만큼이 남게 되어 있지만 시장 참여자 대부분들이 상방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같이 움직이게 되면 마진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까지 다가서게 되는 손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변동성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돈을, 대한민국 수급에는 외국인 세 글자가 찍히게 되고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나오게 되면 상투적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다, 네가 봤니? 어떠한 데이터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그와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게 되죠. 그 외국인을 수급을 보게 되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것은 파악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그 자본이 확인이 되게 돼요, 데이터로.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면 당연히 포지션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자신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은 변화를 해줘야지 되겠죠. 현재 1번 시기보다 더 격한 이와 같은 코스피만 그런 것이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아주 작은 변방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에요. 이전보다 더 강한 상승 현상, 상방 변동성이 오랜 기간 더 누적이 되어 왔죠. 주가지수가 고가권에 머물면서 세기형으로 얘를 돌파할지도 모르는 기술적 분석 자리인데, 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를 하고 이에 연동돼서 국내 기관은 선물 매수, 현물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초적인 수급 분석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에 의해서 국내 기관이 현물을 매도를 하는 거고, 그 속에서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진행되지만 앞서서 봤지만 금융투자가 더 많이 팔아요. 이와 같이 얘를 갖고서는 지금 피켓 시위를 한다고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이 변화가 될 수 없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일정 기간 누적해서 변동성을 상방으로 만들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또 다른 시각 자료가 준비되어져 있죠. 앞서서 봤던 글로벌 옵션 지수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글로벌 옵션 지수가 상방의 피크, 한국말로는 꼭지를 만드는 걸 1, 2, 3, 4, 5, 6, 7, 8, 9로 표기를 하게 됐고, 인버스 지수, 빅스 지수, 공포 지수를 매칭하게 되면 같은 기간에 1, 2, 3, 4, 5, 6, 7, 8, 9 피크가 같은 기간에 똑같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즉 유럽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화인민공화국이 됐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나가는 대만이 되게 됐던 일본이 되게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있다면 그 국가의 주식시장은 같은 기간에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왜?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 개념을 만들고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을 다 통칭해서 편의상 핫머니라고 부르게 되죠.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연동의 원리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를 다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HTS에 외국인 적어놓으니까 외국인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겠고, 국민연금 적어놓으니까 그 앞에서 선물 매도하지 말라고 데모를 한다. 결국은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메커니즘이 이와 같고,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투자 기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순응하는 지금 매매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특히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공포지수를 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대와 저점대가 제한되는 횡보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떠한 금융상품이든지 횡보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된다면 위나 아래로 급격한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위의 고점대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서 얘가 급등 패턴이 나타나게 됐죠. 공포지수의 급등 패턴, 갭상승이 나오게 되고 장대 양봉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뒤에 다시 이제 지우고 깨끗하게 보게 되면 갭상승이 나오게 됐고 장대 양봉들이 출현을 하게 됐죠. 그 뒤에 음봉이 나오게 됐지만 지금 보게 되면 갭상승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고점대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에요? 이전에 횡보를 했을 때의 그 가격대가 그대로 지지가 되게 되면서 갭상승 자리, 급등이 나왔던 갭상승 자리가 지지가 되게 되면서 한 번 지지, 두 번 지지, 세 번 지지, 세 번 이상 지지되면 뭐 뚫고 올라간다. 달리 표현하면 공포지수가 다시 위로 치솟게 되게 되면 뭐 10번째 피크, 글로벌 옵션 지수의 10번째 피크, 다시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죠. 10번째 피크가 뭐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건지, 10번째 피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에 연동돼서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직접 눈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대부분의 오늘 조회한 데이터들은 국내 어느 증권사든지 들어가게 되면 HTS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지표가 됐던 HTS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로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개별 경제지표만 분석하게 되면 그 분석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까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지 되겠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원리가 동일하고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이 2020년 3월 25일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공개방송 내용이 되게 돼요. 살면서부터 공유한 내용 그대로 동일해요. 근데 지금 한투ion이라는 곳이 매우 이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진행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데모를 할 게 아니고 여기 가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그리고 또는 HTS에서 줘야 되는 수급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수급 분석 내용이고 거기에 일부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되는 원리를 더 가져왔을 뿐 매우 기본적이고 이미 2020년 3월 25일서부터 또한 2020년 3월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기 때부터 공개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유해온 동일한 그 얘기 다시 한번 진척도까지 합쳐서 공유를 드렸었던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 저희 공개방송에 투자해 주신 시간에 대한 가치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됐었던 좀 더 상세한 내용은 1년 전부터 계속 공유를 해온 바 있기에 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3월 25일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 더 폭넓은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당시와 현재와 진척도를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재밌으면서도 의미가 매우 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